한국은 미국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아시아에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낸 당사자는 다름 아닌 바로 미국의 군사국방 전문가 중 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 전문가의 발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자 동아시아 안보 및 군사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군사 분석가입니다.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후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동아시아군 사전략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 전략기획팀에서 20년간 근무하며 한미동맹, 주한미군 전략,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시절에는 주한미군 철수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보고서 작성팀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미국의 군사 전략을 연구하며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국가로 여겨왔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기술력을 갖추었음에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인 방위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주한미군이며 이것이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 속에서 보호받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연구를 진행하며 저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체계 그리고 국제 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하고 한국군의 전력 분석 자료를 검토하며 국방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갖춘 국가였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자국 방위를 위해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 그리고 미국이 해외 군사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다시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큰 전략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력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장거리 탄도 미사일 전력화, 초음속 무기 개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등 한국이 진행하는 군사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 기술을 지원해야 했지만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이점을 얻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하며 목격한 사실도 저의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보조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한국군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작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최첨단 전투기와 정찰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밀 유도 무기와 감시 정찰 시스템이 실전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 확인한 후 저는 더 이상 한국이 미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가라는 기존의 인식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재정립해야 하며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협력자로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방식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국제 정세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동맹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자립하며 새로운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연구해왔고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과거처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할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미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군사적으로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미국이 구축한 확장 억제 전략과 해구산,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미국 내 많은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이 독립적인 군사력만으로 외부 위협을 견뎌내기는 어렵다고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평가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변화했고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 전략과 영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군사력 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첫째, 한국 공군의 발전입니다. 과거 한국 공군은 주로 미국의 전투기와 전략 자산에 의존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체 개발한 전투기와 정밀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전투기는 4.5세대 성능을 갖춘 첨단 전투기로 미래 공군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F-15K와 F-16을 주력으로 운용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여 공군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최신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전 및 정밀 유도무기 기술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자체적인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해군의 성장입니다. 과거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양 해군을 목표로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첨단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잠 작전 능력과 해상 방공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기존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해상 전략 환경에서 한국이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셋째, 미사일 전력의 발전입니다. 한국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통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현무 미사일은 기존의 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한 타격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자체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보완하는 독자적인 방공망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외부의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정보감시 정찰 능력의 발전입니다.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실시간 정보 분석과 감시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정찰 위성, 조기경보 시스템, 그리고 정보 자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 자체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전 및 신호정보 기술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중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초고고도 정찰기 개발 프로젝트는 실시간 감시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동북아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전시의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협력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방위 대상국이 아닌
독립적 군사력을 갖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전술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한국군이 연합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미군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 체계는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과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제공하는 정밀 유도 무기와 감시정찰 정보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찰 자산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종합해보면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첨단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인식대로 한국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나라로 본다면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해야 하며 군사적으로 동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협력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보호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한때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국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논리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이 해외 군사 개입을 줄이고 자국 내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표면적인 경제적 부담 문제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입니다. 첫째,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지해 온 패권은 단순한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일본, 괌, 하와이를 연결하는 전략적 군사 네트워크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주한미군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지역 방어를 넘어 대만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병력은 하와이나 괌이 아니라 한국에 주둔한 미군 전력입니다. 한국 내 미군 기지는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이는 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의 대만 방어 전략은 급격히 취약해집니다. 괌이나 하와이에서 출동하는 미군은 이동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국에게 군사적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국제 동맹 체제는 강력한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약속한 안보 지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협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이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적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대만,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방위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이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실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한국의 안보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넷째,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주한미군이 미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됩니다. 미국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철수할 경우
이러한 방산 협력 구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 기지를 건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군사 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는 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과 전략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전략적 승리를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이는 중국에게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전략적 후퇴를 반길 것이며 이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동시에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립적인 군사력을 갖춘 국가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입지와 국제적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흔들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안보,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동맹국 간의 협력 수준을 확인하고 실전에서의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 전략을 연구하며 한국군의 전력을 분석해왔지만 한미연합훈련을 직접 참관한 후 기존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훈련을 통해 확인한 한국군의 전투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군은 미군과 동등한 수준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군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군의 정밀 타격 능력은 세계 최상위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훈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는 한국군이 운용하는 현무 미사일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무사 탄도미사일은 단 한 발로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갖추고 실전에서 한국군이 이 미사일을 활용한다면 적의 핵심 전략 자산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미국제 HIMARS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한국군은 이제 원거리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밀 타격 능력은 실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군이 제공하는 폭격 지원 없이도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둘째, 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공군이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활용하며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중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최신 레이더 시스템과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군이 보유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미군과 함께 합동 작전을 수행하며 스텔스 기술을 활용한 공중전 훈련에서 탁월한 성과를 공군은 단순한 방어 작전이 아니라 공격적 작전 수행에서도 능숙한 모습을 보이며 실전에서 미군과 대등한 수준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훈련에서 확인된 것은 한국군이 최신 전자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자전 능력이 뛰어난 공군은 적의 레이더와 통신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요소가 됩니다. 셋째, 한국 해군의 기동성과 대잠 작전 능력은 미국도 주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제 연안 방어를 넘어 대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의 최신 이지스 시스템과 연동되며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최첨단 전투함입니다. 한국 해군이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협력하여 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한국의 최신형 구축함과 잠수함이 미 해군과 완벽하게 연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은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해군이 전략적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제 단순한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의 해상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넷째, 한국군의 정보감시 정찰 능력은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실시간 감시와 정보 분석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훈련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군은 이제 미국의 정보 지원 없이도 자체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자체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하며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는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동향도 추적할 수, 한국의 전자전 시스템은 적의 통신과 레이더 체계를 교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미군이 제공하는 전자전 지원 없이도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군은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에서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보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전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정밀 타격 능력과 전자전 역량을 결합하여 미군과 대등한 수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훈련에서는 한국군이 미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 수행을 돕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자국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라고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했으며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서 확인된 것은 명확합니다. 한국군은 더 이상 미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하지 않으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동맹의 개념을 과거처럼 일방적인 보호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오랫동안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부에서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가적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며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전통적인 강대국인 미국이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도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경제는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경제 구조는 불안정성을 드러내며 중산층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으며 식료품, 주택, 의료비 등의 필수 생활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생활 수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겨졌지만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떠받쳐 온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높은 물가와 주거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와 월가에서조차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소득 불균형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미국인들이 과거처럼 기회를 얻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미국 내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가적인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상징하는 국가로 여겨져 왔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치안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총기 범죄와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서는 범죄율 상승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유입이 계속되면서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 요소들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반면 한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산업,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자체적인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로봇, 전기차, 우주항공 기술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미국조차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적이며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양극화가 미국만큼 심각하지 않으며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을 보호해야 할 국가로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기술 파트너입니다. 내부적인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관계로 변화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기술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이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여전히 보호해야 할 국가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할 것인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과거와 다를 것이며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처럼 보호와 지원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개척할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과거에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주둔함으로써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신속하게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적 거점이 바로 한국에 주둔한 미군입니다. 한국의 평택 기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하와이나 괌보다 훨씬 빠르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단순한 지상군이나 공군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전력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미국의 전략적 정찰 정보와
실시간 작전 지휘 능력을 활용해 동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안보적 신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또한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다양한 군사 기지를 두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한미군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군사 기지는 많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미국의 방위산업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활동하면서 미국 방산업체들은 다양한 무기 체계와 장비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러한 방산협력 구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국 방위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동맹국인 한국과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군사적 입지와 경제적 이익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도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며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심각한 전략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이 기존의 보호 중심적 동맹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독립적이고 강력한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낡은 시각을 유지하는 일부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식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립적인 군사경제 강국이며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기존의 보호 중심적 개념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손해가 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동맹이란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들과도 활발한 외교 및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과거처럼 일방적인 지원과 보호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한국은 점차 미국의 전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으며 미국이 이를 인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지. 확실한 것은 이제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과거와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첫째,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한미동맹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국은 한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지금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과거처럼 설정하려 한다면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한국은 독립적인 외교 군사 경제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은 군사, 경제, 기술력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미국 역시 이를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